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최지윤입니다. 지금부터 AI 파워드 트레이딩, 알고리즘믹 콜리전 앤 프라이스 에피션시에 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및 연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특히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도입으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정적으로 움직였다면 광학습 기반 알고리즘은 시장과의 상호작용, 즉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추적합니다. 이미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주요 헤지 펀드에서는 AI를 트레이딩에 도입하는 등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AI 담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는 명시적으로 합의와 소통에 집중하여 담합을 규정하였다면 이제는 합의와 소통을 하지 않고도 AI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영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AI 담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AI 담합을 자율적이고 이기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명시적인 합의나 소통, 그리고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의도 없이도 독립적으로 초과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거래를 조정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지는 기존의 독점금지법 체계에서는 주로 담합의 증거를 명시적인 소통이나 공유된 의도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AI는 이러한 소통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도 패턴의 인식과 최적화를 통해서 이를 회피하여 법적 사각지대 발생을 가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 환경에서 AI 담합이 실제로 발생하는가, 그리고 발생한다면 어떠한 알고리즘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지되는가, 그리고 AI 담합이 유동성, 가격 정보성 등 시장 효율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 결과 및 요약과 발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담합은 광범위한 시장 환경에서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을 발생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알고리즘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 논문에서는 발견했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트리거 전략에 기반한 담합입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가격 변동을 통해 상대방의 이탈을 감지하고 처벌하는 소위 인공지능에 가까운 영리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과정에서의 과도한 가지치기 편향으로 인한 담합입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특정 전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학습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공적인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 소개, 그리고 시뮬레이션 설계, 결과 분석,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모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카일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과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에서는 이 기본 모델을 담합 연구에 적합하도록 몇 가지 중요한 방식을 1. 먼저 첫 번째로 한 명의 정보 기반 투자자가 아닌
과점적 형태의 다수의 투기자들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퀀트 헤지펀드들이 고빈도 거래를 하는 현실 시장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모델이 없었던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들이라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는 현재 가격에 반응하는 거래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시장 조성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단순히 정보의 비대칭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비용을까지 고려하도록 모델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러한 확장, 그리고 특히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의 존재와 시장 조성자의 재고 비용 고려는 카일 모델의 효율적 가격 책정 메커니즘에 의도적인 비효율성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효율성이 AI 담합을 발생하는 핵심적인 배경 중 하나가 됩니다. 네, 시장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 기반 투자자는 AI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 가치에 대한 사적 정보를 보유하며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대체됩니다.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는 자산 가치보다 가격에 반응하여 거래하게 되고, 자본 거래자는 비정보적 이유로 거래하여 시장에 노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성자는 주문을 받아 가격을 설정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재고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 측정을 위해서 이론적 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치마크 1은 비담합 내시 균형입니다. 이는 투기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각자의 단기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경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벤치마크는 완전 카르텔 영역입니다. 모든 투기자들이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투기자들은 정보를 가지고도 의도적으로 거래를 덜 공격적으로 합니다. 가장 담합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합 균형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 찾고자 하는 상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벤치마크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균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경쟁적인 내시 균형보다는 더 높은 초과 이익을 달성하고, 두 번째로는 각 투기자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균형을 깨고 일탈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탈은 다른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담합을 가능하게 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이론적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격 트리거 전략입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영리한 담합이라고 하여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의 정보성이 충분히 높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소극적 거래로 협조하지만 가격이 특정 임계치를 넘게 되면 상대방의 배신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공격적인 거래로 전환해 배신자의 이익을 감소하는 처벌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높은 가격의 정보성이 필수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은 잡음이 적고 정보 둔감 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도록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 편향입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어리석은 담합이라고 하여 Artificial Stupidity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 기반 균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여 학습하게 되고 공격적 전략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아서 과도하게 가지치기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손실은 과대평가되고 이익은 평균화되어 공격적 전략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가격 정복성과 무관하며 거의 모든 시장 환경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I 담합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담합이 가격 트리거라는 영리한 방식과 학습 편향이라는 어리석은 방식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이론적 모델을 실험실 삼아 정보 기반 투자자를 실제 큐러닝 AI 알고리즘을 대체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알고리즘 사용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큐러닝 방식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강화학습의 기본이며 단순하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해석이 용이합니다. 큐러닝 업데이트 규칙은 우측에 있는 식과 같습니다. 큐러닝의 목표는 Q 행렬이라고 불리는 가치평가표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Q 행렬은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가치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알고리즘이 이 Q 행렬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이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지 판단하게 됩니다. 큐러닝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큐러닝 방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바로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강화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활용은 현재까지 학습 결과, 즉 현재 Q 행렬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탐험은 현재로서는 최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행동으로 더 나은 전략을 찾기 위해 무작위적으로 다른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초기에는 탐험의 비중을 높여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차 활용의 비중을 높여 최적의 전략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은 명시적인 지시 없더라도 스스로 최적의 거래 전략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 큐러닝 알고리즘이 활동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론 모델의 정보 기반 투자자 역할을 이 큐러닝 알고리즘이 대신합니다. 각 알고리즘은 독립적이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태 변수에서는 AI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직전 기간의 가격, 자산 가치, 그리고 직전 기간의 시장 가격, 그리고 현재의 자산 가치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직전 기간의 시장 가격은 다른 알고리즘의 행동을 유추하고 가격 트리거 전략을 구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되면 담합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 담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러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행동 공간은 AI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 수량입니다. 이 선택지는 비담합 내시 균형과 완전 카르텔의 거래량 사이에 포함하여 그보다 더 공격적이거나 보수적인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넓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시장 조성자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격 규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재고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성을 공급하는 역할로 모델링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AI 알고리즘은 탐험 또는 활용 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주문량을 결정합니다. 정보와 무관한 자본 거래자의 주문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시장 조성자는 모든 주문을 취합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들이 거래에 참여하고 각 AI는 자신의 거래 손익을 확인합니다.
다음 기간이 시작되면 AI들은 방과화된 손익과 새롭게 관찰된 상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큐익률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알고리즘들의 행동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AI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실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율학습에서는 각 AI가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학습하며 담합을 사전 프로그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AI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하지 않더라도 담합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담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AI 담합이 매우 광범위한 시장 환경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두 가지 담합 메커니즘, 가격 트리거 전략과 학습 편향에 각각 대응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적 경로를 통해 담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트리거 전략의 기본 담합은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담합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가격이라는 정보 신호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담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 편향으로 인한 담합입니다. 이는 인공 어리석음이라는 담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학습 알고리즘에서는 내재적 결함 때문에 공격적인 전략이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X축은 노이즈 트레이딩 위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음과 높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의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Y축에서는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의 존재감을 나타나게 되며 낮음과 높음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가격 발견 메커니즘에 영향성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표에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높은 정보 둔감 투자자의 존재감과 낮은 노이즈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이론적으로 가격 트리거 전략과 학습 편향에 의한 담합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AI 시뮬레이션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가격 정보성이 높아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상호작용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가격 트리거 전략에 기반한 담합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영역에서는 이론적으로 가격 정보성이 낮아 가격 트리거 전략에 의한 담합이 불가능하지만 학습 편향에 의한 담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서는 두 가지 담합 메커니즘에서 그 U자형 그래프로 이번 연구의 핵심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자본거래의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시장은 안정화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가 많아지게 됩니다. Y축은 담합 수준에 나타내는 정교화된 초과 수익 이익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담합에 의한 카르텔 영역이고 0에 가까울수록 완전 경쟁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자본거래 위험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 담합 수준이 가장 높고 중간 수준일 때 가장 낮아지는 뚜렷한 U자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하강 곡선에서는 자본 거래가 적어질 때
가격 트리거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잡음이 늘어날수록 가격 정복성이 떨어져 이 메커니즘의 효율이 감소하므로 담합 수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곡선에서는 잡음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 트리거는 불가능해지지만 대신 과도한 가지치기라는 학습 편향이 담합을 유지하게 됩니다. 잡음이 클수록 이 편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담합 수준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그럼 가격 트리거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충격 반응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은 잡음이 적은 환경에서 진행되었고 안정적인 담합 상태에 있는 AI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가격 충격을 가하고 그 이후에 AI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작은 가격 충격,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는 AI들이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큰 충격을 발생시키게 되면 AI들이 다음 기간부터 약속이다 하듯이 공격적인 거래로 전환하며 서로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벌은 1에서 2 주기 동안 지속되다가 다시 담합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격 트리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들은 가격을 감시 도구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배신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보복함으로써 담합을 유지하는 법을 스스로 학습하였습니다. 실제로 AI 상태 변수에서 과거 가격 정보를 제거하자 이 담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AI들이 가격 정보를 담합 유지에 핵심적으로 사용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학습 편향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잡음이 많은 환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AI들은 높은 수준의 담합을 유지했는데 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 트리거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충격 반응 실험을 곧 그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AI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가격이 너무 많은 잡음에 오염되어 더 이상 유용한 신호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격 트리거 전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의도적으로 담합을 깨고 공격적으로 거래하여 그럼에도 그 과거 손실 경험으로 공격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해서 학습 편향이 담합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직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트리거는 환경이 소음이 적은 환경과 높은 가격 정보성을 가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가격 정보성이 높아 AI들은 패턴 인식을 통해 학습하고 가격이 안정적이면 협조하고 가격이 튀면 모두 공격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는 가격을 신호로 삼아 배신 감지와 처벌을 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가지치기입니다. 이는 소음이 높은 환경과 낮은 가격 정보성을 띌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공격적 전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손실 경험을 하고 위험 전략으로 분류 후에 배제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손실을 과대 반영하게 되고 이익을 평균화하여 공격적 전략 체계를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는 명시적 프로그램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역으로 담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담합은 두 가지 메커니즘, 가격 트리거와 학습 편향을 통해 유지하게 됩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나타날지 잡음 수준과 정보에 대해 둔감한 투자자 비중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AI 담합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에서는 저소음과 정보 둔감 투자자가 많은 형태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AI 투자자들이 주로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를 상대로 거래하여 초과 이익을 얻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AI 투기자들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은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의 손실로부터 발생했으며 자본 거래자나 시장 조성자의 손익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편향 담합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AI 투기자들이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와 자본 거래자 모두를 상대로 이익을 얻습니다. 자본 거래 위험이 커질수록 AI 이익에서 자본 거래자의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잡음이 극도로 심한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들도 AI 투자자와 함께 이익을 보고 모든 손실을 자본 거래자가 떠안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본 모델에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실제 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 발견이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의 역할이 미미하므로 AI 투기자들은 주로 자본 거래자들을 상대로 초과 이익을 얻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기반 투자자의 숫자에 따른 영향성입니다. 투기자의 수가 증가하게 될수록 담합의 강도로 표현되는 데이터 C가 약해지게 되고 시장 유동성과 가격 정보성은 개선되는 등 시장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담합이 어려워진다는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심의 증가에 따른 영향성입니다. 가격 트리거 전략에서 AI가 더 인내심을 가진다. 여기서는 로우가 높을수록 미래의 담합 이익을 더 가치 있게 여기므로 담합의 강도가 높아지고 시장 효율성은 악화됩니다. 하지만 학습 편향적인 담합에서는 인내심, 그러니까 로우가 담합 수준에 거의 아무런 영향성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 담합이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아닌 학습 알고리즘의 내재적 편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네, 최종 결론입니다. AI 담합의 보편성은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AI는 광범위한 환경에서 담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담합은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신호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가격 트리거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 과정에서 공격적 전략을 과소하게 평가하는 과도한 가저치기 편향에 따른 영향성입니다. 시장 조건의 영향성에서는 노이즈의 수준과 정보에 둔감한 투자자의 비중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정책적인 시사점과 향후 연구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섣부른 규제의 위험성입니다. 섣부른 규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가격 트리거 담합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학습 편향을 악화시켜 다른 형태의 담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접근법으로서는 알고리즘의 학습 동력학과 시장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고, 향후 연구 과제로서는 실제 데이터 기반의 양적 모델로 확장하고, 그리고 AI가 자산 버블과 붕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후속 연구를 기자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